비니 안 어울린다고 안 쓰시죠? 근데 왜 머리는 비니 쓴 것처럼 하고 다니세요? 한국 남성 70% 정도가 역광대가 있거나 하관이 있습니다. 이목구비도 서양에 비해서 연한 경우가 많고요. 이 말뜻은 한국 남성 대부분이 좀 넙대대하게 생겼다는 말인데, 내린머리는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. 넙대대한 얼굴에 앞머리를 이렇게 무겁게 채워버리면 머리카락으로 비니를 만들어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아니, 잘 생각해보세요. 비니를 쓰면 얼굴이 눌러 보여서 싫잖아요. 근데 머리로 얼굴 상단을 무겁게 다 가려버리면 시선은 옆으로만 퍼지고 더 넙대대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. 지금 당장 이 머리카락 비니부터 좀 벗으십시오. 세로로 난 결감만 만들어줘도 얼굴 크기가 체감 반쪽으로 변합니다. 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외모지상주의 공략 공식은 그럼인가이지. 자, 지금부터는 내 얼굴이 진짜로 넙대대한 편인가부터 판정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. 왜냐면 본인 얼굴형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또 바꾸다 보면은 또 똑같이 망하고 나서 제 탓할 거 아니에요. 그래, 내 탓은 할 수 있다 치자. 내가 어울리는 머리를 찾는 걸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내 얼굴형을 오인을 해서 내 인생 머리를 찾는데 훨씬 많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딱 30초면 되는데,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에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.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. 첫 번째, 가로랑 세로의 비율을 체크를 할 겁니다. 내 얼굴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잽니다. 그리고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로 나눠요. 그랬을 때 수치를 보는 건데 1.3m로는 완전 옆으로 넙대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1대 1.2, 1대 1.1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1대 1.2로 가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. 그건 너무 또 극단적인 경우고, 제가 컨설팅을 한 결과로는 1대 1.3만 돼도 그냥 딱 봤을 때 가로 넓으시네 그냥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수치가 조금 더 이론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하안부를 체크해 볼 거예요. 그러니까 넙대대하다라는 인상은 광대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광대가 덜 발달하더라도 이 턱 부분이 발달을 하게 돼서 또 넙대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광대 양 끝에서 수직으로 되는 선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. 그 선이 턱 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그대로 떨어지다시피 하다가 모인다, 그런 구간이 또 길다 하신다면 가로가 먼저 인식되는 얼굴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, 세 번째 기준으로 얼굴 가로 끝점에서 눈 끝점까지의 길이가 눈 하나의 길이에 준하거나 혹은 더 길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런 분들은 얼굴 옆쪽에 가장자리가 많아졌다는 뜻이고,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여기가 넓은 경우 아니면 이목구비가 모인 경우일 텐데, 아무튼 둘 다 여백이 강조가 되면서 넙대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타입은 특히나 앞머리를 무겁게 내렸을 때 좀 위험한 타입인데,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드렸습니다. 이 중에서 2개 이상만 해당이 돼요. 사실 하나도 좀 위험해서 다 보셔야 되긴 한데, 확실하게 보시려면 2개 이상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, 그럼 거의 100%에 가깝게 내가 가로가 넓게 먼저 인식이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비율을 확인을 할 때 내 얼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그렇게 하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하시는 방식이 가장 정확한데, 근데 카메라는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는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남이 보는 내 얼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조건은 후면 카메라로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 조건은 1.4에서 1.5배 줌으로 당겨주십시오. 그리고 최소 70cm 이상의 거리에서 머리카락을 싹 다 뒤로 넘기시고 정면을 응시하고 찍어보십시오.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얼굴이 카메라 화면 정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찍고 나서 가로비, 세로비를 재보신다거나 눈 옆 길이를 재보신다거나 광대에 수직선을 그어보신다거나 이런 걸 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. 근데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드렸는데, 이 세 가지 기준을 굳이 안 해보시더라도 그래 다 넓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그런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. 보통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미용실 가서 최소한 망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조합을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얼굴 넙대대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옆머리를 너무 과도하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건 뭐 내가 바버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제가 제 얼굴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이 구렛나룻을 다 밀게 되면은 턱 끝부터 시작해서 코끝까지 이 거리에 중간에 끊어줄 수 있는 선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측면이나 측면에서 내 가로비가 더 넓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더 넙대대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정면의 각도에서 사람을 보는 경우가 더 적고요. 웬만하면 반측이나 측면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응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잖아요.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넓잖아, 사람이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밀어져 버리게 되면 웬만하면 갸름하다 소리는 절대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완전 오픈한 머리입니다. 세로를 늘리는 거기는 한데, 반대로 얼굴의 가로 경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더 선명해집니다. 이런 거는 비닐을 좀 위쪽으로 올려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닐 거의 눈썹까지 덮어 쓰는 것도 좀
어색하지만 완전 위쪽으로 확 까서 쓰는 것도 어색하시죠.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차라리 머리를 까고 싶다면 드롭컷이나 가일컷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썰릭백을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더듬이를 좀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로결을 추가할 수 있고 좀 더 이런 프레임에서 시선을 옮겨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무겁게 덮은 앞머리입니다. 이거는 2번과 아예 반대로 완전 꽉 붙여서 쓰는 비니 스타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너무 꽉 덮어버리면 시선이 옆으로만 퍼지게 돼요. 자, 90년대생들은 1번이랑 3번이 같이 합쳐진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바로 상고머리입니다. 저는 안 해봤고 저희 형 세대 때 좀 많이 했던 건데 뒤쪽이랑 옆쪽을 완전 위로 쳐서 올려버리고 앞머리는 무겁게 덮는 그런 스타일이 좀 유행했던, 유행이라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학교 규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구렛나룻은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짤이 있었죠. 그런 게 아마 한국 남성분들 중에 넙대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네요.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라고?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거를 연예인 예시로 보면서 어떤 머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성광 님이 예전에 앞머리를 무겁게 덮은 머리나 아니면 머리를 완전 올려버리는, 완전 까버리는 머리를 한 사진을 보게 되면 가루폭이 너무 강하게 강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광대는 튀어나와 보이고요. 얼굴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박성광 님의 스타일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. 세로의 결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면서 넙대대함이 줄어들고 턱이나 상안부 가로폭이 좀 넓은 편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려주면서 훨씬 가로폭이 줄게 되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게 됩니다. 옛날 사진보다 요즘 사진이 더 젊으신 것 같아요, 그죠? 여기서 꿀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분은 결정적으로 안경의 활용이 정말 좋습니다. 박성광님처럼 얼굴이 여백이 많은 타입에서 안경을 쓰게 되잖아요. 그러면 뭐랄까 빈 집에 가구를 채워 넣는 것처럼 여백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 얼굴일 때보다 안경을 썼을 때 얼굴에 입체감이 더해지게 되고요. 그것 때문에 여백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로폭이 넓다라는 느낌이 좀 덜 느껴지게 되는 거죠.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마를 부분적으로 오픈해서 세로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앞머리를 가볍게 떨어뜨리면서 세로의 결감을 만들어준다. 그리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머리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릴 수 있을 법한 머리가 되겠습니다. 더더군다나 요즘은 또 넙대대한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게 세로 결감을 가닥가닥 떨어뜨리는 머리가 무거운 머리보다 훨씬 더 트렌디하고 훨씬 더 선호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시도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. 머리 손질을 물어보시는 댓글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제가 다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,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공식 하나로 노안에서 동안으로, 훈남에서 훈훈한 남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취향만 남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고려해주면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. 내 얼굴 중 상중 하안부 중에 어디가 긴가, 이것만 하나 더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머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이랑 그 영상에 공통으로 나오는 특징들만 묶어가지고 그런 머리로 자꾸 시도를 하시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머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혹시 혼자 하기 귀찮거나 한 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제가 직접 트렌디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이랑 이목구비에 맞는 베스트 헤어를 꼽아주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조건의 머리들 워스트 헤어를 꼽아주는, 그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채널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, 이런 공식들을 적용을 해봤는데 나에게는 어울린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고정 댓글 영상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메모지상주의 공략 공식은 그루밍 가이즈입니다.